작년에는 뭐지? 그거였어? 작년에는 그 미적 좀 잘 맞췄니? 미적 한 3개 문제 맞추고 공통에서 점수 다 따는 거 같아요. 야, 씨, 그럼 너 미적 한 3개만 틀려도 그거겠네? 그리고 이름이 어. 네, 그 정도였어요. 잠깐만, 근데 잠깐만 보고 있을래 그거? 아, 네. 그러면은 같이 해봅시다. 앞에 거는 1회부터 할게요. 네. 앞에 거는 알지? 23번. 아, 네. 그냥 이거 로피탈 때리라고 배운 거 같아요. 로피탈? 로피탈도 로피탈인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 그럼 이건 알아? 그러니까 이게 그 삼각함수 극한이잖아. 네. 그러니까 극한 할 때 그 공식 알아요? 공식? x가 0으로 갈 때 성립하는 거. 그러니까 sin x가 어디로 간다고 이거 있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얘를 그냥 x로 바꾸세요. 네. 이거는 기억나지 않니? 네. 그죠? 그래서 이건 알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혹시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뭔지 아니? 사인 X. 코사인 X. 그럼 내가 하는 김에 그냥 다 정리를 좀 해줄 테니까 그냥 아는 거는 아시면 되고 모르는 거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이쪽에서 sin ax sin fx 근데 fx를 쓸 때 x가 0으로 갈 때 fx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쪽 식에 뭐 x제곱 플러스 x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나왔을 때 이쪽은 fx로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여기서 탄젠트도 마찬가지. 탄젠트 x도 그냥 x. 그럼 탄젠트 ax도 여기도 ax. 이 정도는 그러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네. 얘는 그냥 그래서 탄젠트 fx도 이쪽은 fx로. 그다음 치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꾸면 돼요. 네. 치환. 너 말대로 치환. 근데 아마 로피탈을 쓰는 거나 이거나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로피탈을 써도 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왜냐면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있을 때는 얘는 2분의 1 x 제곱이 돼요. 요거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생각보다 나오니까 생각보다가 아니라 잘 나와 이것도. 기본 공식에 들어가니까 요거를 좀 외워주시고. 증명을 해드릴까요? 증명해줘요. 네. 상관없어? 네. 그래서 요거고 1 마이너스 코사인 AX로 가면
이쪽은 2분의 1 쓰고 AX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2분의 1 하고 fx의 제곱. 2분의 1까지 같이 제곱하는 거 아니라는 거에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의품은 시컨트 x 마이너스 1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2분의 1 x제곱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컨트가 코사인에 없는 건 알죠? 네. 그죠? 그래서 하면 되고 시컨트 ax 마이너스 1은 2분의 1 쓰고 ax의 제곱. 시컨트 fx 마이너스 1은 2분의 1 쓰고 fx의 제곱. 오케이? 네. 그리고 얘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도형에 관한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테일러 정리라는 거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걸 정리를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탄젠트 x 빼기 사인 x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이걸 얘기를 해줄게요. 안 그러면 또 기억하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럼 코사인 x분의 사인 x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0으로 가면 얘가 0 빼기 0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부정형이거든요. 정확히 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좀 나타내면 이렇게 돼서 사인 x로 묶을 수 있잖아요. 얘는. 네. 그러면은 사인 x로 묶으면 여기는 코사인 x 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코사인으로 묶었을 때 1 빼기 코사인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코사인 x 분의 이쪽은 사인 x가 되고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쪽은 뭐냐면 얘는 x고 얘는 2분의 1 x제곱이잖아. 근데 저기가 그냥 시컨트 x니까 2분의 1 x제곱이라 쓰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아. 이게 시컨트 x니까 그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애들이 얘를 잘 몰라요. 얘를 잘 기억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도 되니까 어쨌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얘는 3차야 3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정도를 좀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탄젠트가 먼저예요. 탄젠트 이게 네. 이게 먼저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탄젠트 근데 아마 뭐 이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AX라고 쓰면 이쪽은 2분의 1.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사인 쓰고 fx. 여기는 2분의 1 fx의 3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그 0분의 0꼴 같은 걸로 이제 보통 앞쪽에 나왔을 때, 그때 얘는 그 0의 개수를 가지고 보는 거잖아. 네. 수투할 때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이쪽까지는 0의 개수가 한 개고 이쪽은 0의 개수 한 개. 얘는 한 개. 얘는 두 개. 이쪽은 세 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괜찮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건 삼각함수잖아요. 네. 그럼 그 지수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2의 x승 마이너스 1 있죠? 네. 요것도 그냥 x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럼 2의 ax승 마이너스 1도 이쪽은 ax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의 fx 마이너스 1도 이쪽은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fx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a의 x승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는 이거는 밑변환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 이쪽인데, 여기는 그냥 x는 x인데 약간 지수 형태는 이렇게 해가지고 lna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nax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약간 깔끔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는 그럼 a의 px라고 두면 이쪽은 px는 px인데 거기 곱하기 lna를 곱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a의 fx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fx가 되고 곱하기 lna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엄청 공식이 많은데 막 그렇게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야 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ln이 있고요. ln 쓰고 1 플러스 x. 그러면은 이게 x고 ln 쓰고 얘는 1 플러스 ax. 그럼 이거는 ax고, 그다음에 ln 쓰고 1 플러스 fx 이렇게. 얘는 fx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 로그라고 쓰고 a라고 쓰고 1 플러스 x를 쓰면, 그러니까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좀 약간 나눗셈의 관점이라고 해서 이제 ln a분의 x다. 죄송한데 자리 좀 옮겨.
옮겨도 돼요. 그다음에 로그라고 쓰고 a라고 쓰고 1 플러스 px. 얘는 ln a분의 px. 그다음에 로그 a라고 쓰고 이쪽은 1 플러스 fx는 이쪽은 ln a분의 fx. 생각보다 fx 경우도 꽤 나와요. 그래서 얘는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식을 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 오케이. 네. 그래서 23번을 보는 순간 위에 걸 그냥 2x로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네. 그렇게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가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23번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얘는 알아두시면은 다른 데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쪽은 그냥 다 알아두시고 특히 이것도 그냥 알아는 두세요. 아예 모르는 건 좀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 건 좀 그렇고 3개짜리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일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그렇게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뒤쪽에도 내가 알기로 2회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네. 23번은. 네. 그래서 그 23번은 위에는 마이너스 4x고 아래는 2x라는 거지. 네. 그죠. 그냥 그렇게 해서 바로 그냥 가시면 끝날 거라는 느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냥 바로 가시면 될 것 같고 24번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가지고 너가 약간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해가지고 빨리빨리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도 좀 웬만큼 할 것 같거든. 24번 아닌가? 너가 수투를 잘하면 수투 어느 정도 하잖아. 네. 그럼 얘를 보고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니 혹시? 차수 맞추기. 차수 맞추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우선은 이게 있거든. 시그마라고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쓰고 뒤에 있는 게 무조건 일반항인 건 알잖아. 네. 그럼 이게 3으로 간대. 그럼 거의 그냥 그 자동 반사거든요. 바로 얘를 보고 리미트로 바꾸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 있죠. 네.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의 그냥 그 기억력이나 그런 거를 좀 이걸 알고 있나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기억나니 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럼 설명을 해줄게. 봐봐. 네. 이게 급수잖아. 네. 급수를 당연히 이렇게는 못 하거든 절대로. 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보통 얘는 AN으로 준단 말이야. 네. AN.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시그마 쓰고 이제 얘를 n이라고 쓰고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쓰고 AN은 절대로 계산을 그냥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얘를 그냥 급수라고 하거든요. 네. 급수인데 그럼 얘를 이제 뭐냐면 리미트를 붙여서 왜냐면 그래서 급수가 2단원이거든요. 1단원의 수열의 극한을 배웠단 말이야. 그럼 수열의 극한 봤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거든. 네. 그럼 여기서 이거 무한대로 보내면 우선은 이게 네. s 무한대잖아. 네. 그럼 굳이 말하자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슨 n과 똑같다?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먼저 무조건 뭐냐면 얘를 먼저 구하는 게 약간 일반적인 수순이거든요. 네. 그럼 얘를 부분합이라고 해요. 부분합. 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이 급수다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네. 부분합의 극한. 그러면은 우리가 SN을 구할 거면 굳이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무슨 K라고 쓸 수 있을까? AK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쓸 건데 생각을 해봐. 야 이게 뭐 얘를 가지고 이제 이게 SN이잖아. 다시 말하면. 네. 그러면 무한대로 보낸단 말이야. 네. 그랬을 때 얘가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지금 왜냐면 우리가 이걸 수렴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S 대충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가 있을 거고요. 네. S 무한대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이건 약간 야매적인 설명이긴 해요. 자, 그다음에 얘는 S라고 쓰고 무한대 플러스 이런 게 있다? 네. 점점점 계속 갈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수렴한다는 건 여기 있는 얘네들의 값들이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죠.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알파로 간다는 건 얘도 무슨 파로 가고 알파고 얘도 알파가 되는 거죠. 네. 전역것도 알파. 그럼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이게 S잖아. 네. 뭐가 더해질까? A1. 그렇지. A 무한대가 더해지겠지? 네. 그다음 A 무한대 플러스 1이 더해지겠지? 네. A 무한대 플러스 2가 더해지는데 하나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겠네. 영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돼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잖아. 네. 그럼 반드시야.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급수가 수렴을 할 거면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합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은 일반항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 0.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얘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급수 문제에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서 바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어차피 이게 무조건 AN일 필요는 없다는 거 너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 24번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이건 뭐죠?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3n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2는 반드시 0으로 돼. 반드시. 이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되니? 네.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이것도 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 맞잖아. 네. 무조건 일반항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반항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합의 변화는 없잖아.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야매긴 한데 이 알파라는 게 이미 약간 무슨 산해버리면 아, 이미 발산해버리면 합이 변화가 없어도 얘는 지금 무슨 산하고 있는 거야? 발산하고 있는 거야. 약간 억지스럽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뭐 수학을 할 건 아니니까 너 수학할 거 아니잖아요. 네. 다행히 어씨 한국어 못할 뻔했 자 그래서 그거야.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죠. n분의 1 같은 거. 뭐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우선은 이거는 되는데 그래서 급수가 수렴할 거면 반드시 일반항이 0으로 가야만 한다는 얘기야. 네. 근데 일반항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가볍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아까 얘가 0이라고 그랬죠. 네.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n을 구한다. 요거는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그러면? 왜냐면은 약간 이과적인 센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투에 안 나오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저기 저렇게 돼요? 응? 그러니까 시그마 뒤가 일반항이잖아.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가야 된다. 일본. 1번? 1번? 아, 4번. 자, 그러니까 너가 아까 차수 얘기를 했잖아. 네. 4번 맞아요. 4번 맞는데 차수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1차고 2차니까 안 되잖아. 네. 근데 이게 0으로 수렴을 한대. 네. 그러면은 약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건 여기다가 내가 3n 플러스를 더 한 번 이렇게 나눠줬다고 했을 때 네. 애도 바뀐다 안 바뀐다? 한번. 안 바뀐다. 값이 안 바뀌어 계속 0이라는 거야. 네. 왜냐면 무한대분의 0이니까 0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갑자기 무슨 0을 하게 됐니? 수렴을 하게 됐겠죠? 네. 그럼 얘가 9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이쪽은 9분의 1로 수렴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네. 그럼 이쪽에 있는 게 뭔지 몰라. 근데 여기를 뺐어. 그랬더니 이게 0이라는 값으로 지금 무슨 0을 하는 거니?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죠. 네. 그럼 반드시 얘도 무슨 0 할 수밖에 없다. 수렴할 수밖에 없어. 네. 무조건. 왜냐면 발산과 수렴을 더하면 무조건 발산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수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는 이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얘랑 똑같은 값이 나와야 빼면 0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9분의 1로 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3n 플러스 1분의 an이 여기는 뭐냐면 9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났죠. 뭐냐면 이렇게 따로 보고 저렇게 따로 보면 되니까 이거는 9분의 1로 간다고 했고 요거는 3분의 1로 누가 봐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알겠죠 이제 이거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진짜 자동이에요 이거. 이건 그냥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항에 무조건 0이라고 바꾸고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 써먹든 안 써먹든 거의 써먹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갑시다. 근데 혹시 그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 최고차원에서만 봐서 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N을 뭐 3분의 N 정도로 써가지고 푸는 거 있잖아.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해도 돼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시험 볼 때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보다 더 이걸 보기 좀 힘든 것들이 나오면 아. 못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좀 되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왜냐면 수투도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시험 때 생각 안 나면 이렇게 한 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상관없어. 근데 이런 문제는 푸는 게 아니니까 보시고 25번. 변곡점이거든요. 변곡점. 그럼 변곡점은 기본적으로 뭐에서 보면 돼요? 네? 변곡점. 프라임. 프라임, 투 프라임. 투 프라임. 25.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변곡점을 때렸잖아. 네. 그럼 그냥 두 번 미분한 게 0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대놓고 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변곡점이 되려면 이게 도함수 있잖아. 네. 이거면서 이게 도함수가 이 상황에서 축을 뚫고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극점처럼. 왜냐면 변곡점이라는 게 이게 변곡점이거든요. 변곡점이 사실 엄밀하게 아까 그냥 약간 정의적으로 따지면 도함수의 극점이에요. 아, 네. 그래서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 그 도함수가. 네. 그러니까 도함수의 도함수니까 이게 도함수잖아. 네. 그럼 이게 도함수가 축을 뚫고 지나야지 이게 변곡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왔겠지. 왜냐면 얘 지금 이거 보면 양수일 때 다 미분 가능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그냥 두 번 미분해서 0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쪽은.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두 번을 미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y 이퀄 그러니까 x분의 이쪽은 이거잖아. 이쪽은 ln 쓰고 1 플러스 ln ax잖아요. 혹시 이거 미분할 줄 아니? 왜냐면 두 번 미분을 해야 되니까. 미분할 줄 알아요? 저 분수 밑에 있는 거 미분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합시다. 저 혹시 고백 미분 쓰면 되나요? 쓸 수는 있는데 그걸 쓸 거면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fx 분의 1 있죠. 요거를 미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거는 첫 번째 여기부터 이거부터 그냥 외워. 그냥 이거 외워야 돼. 그냥 이거 외우는 거야. 자 외우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냥 대신에 이건 증명을 해줄게요. 증명하는 게 이해가 좀 더 잘 가거든. 그래서 얘는 이거 그냥 리미트라고 쓰고 h가 0으로 갈 때 이쪽은 이게 h분의 f라고 쓰고 얘는 x 플러스 h분의 1 그죠? 빼기 여기는 f라고 쓰고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 f라고 쓰고 x 플러스 h fx를 이렇게 통분하겠죠? 네. 통분을 하고 이거 분해. 그럼 여기는 이제 fx 마이너스 이쪽은 fx 플러스 h가 되거든요. 네. 여기 밑에 h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네. 해놓고 리미트라고 쓰고 h를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지. 돼요? 네. 그럼 알고 있는 형태는 이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보 바뀐 거잖아 이거는. 네. 이게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여기는 0 대입하니까 그냥 이거 날라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는 이거. 그래서 이쪽은 이거 제곱한 거 분해 미분해서 부호 바꾼 거예요. 아, 제곱한 거 분해 미분해서 부호 바꾼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는 게 빠를 걸. 그래서 이렇게 다 되면 이쪽은 얘를 제곱한 거 분해 제곱 fx를 제곱한 거 분해 미분해서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겠죠.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를 봤을 때 두 번째는 이쪽은 이런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그 fx분의 gx라는 거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여기는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곱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gx 곱하기 fx분의 1을 이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하면 g 프라임 x 곱하기 fx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뒤에 거를 미분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gx는 그대로 있는데 이쪽은 fx를 제곱한 거 분해 거기에 이쪽을 미분한 다음에 f 프라임 x가 되고 부호로 바꾼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붙여주는 거지. 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보면 얘를 이렇게 통분할 수 있다는 거죠. fx의 제곱으로 통분을 해서 분해. 여기는 g 프라임 x가 있고 이쪽은 fx가 그냥 그대로 올라오시면 되겠죠. 한 번 더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얘는 gx가 되고 f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러니까 곱의 미분법처럼 한 번씩 미분하는 건 똑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이쪽에 가운데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죠. 아, 네. 돼요? 네. 그래서 얘 제곱한 거 분해 이렇게 한 번씩 미분하는데 이게 분자가 그런데 분자가 네. 분자 이렇게 이런 경우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기억해 두는 게 편할 겁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이것도 잘 나가요. 얘는 좀 잘 나가. 그래서 그냥 아예 따로 그냥 외우는 게 좀 빨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래프 같은 거 네. 그 그리는 거를 안 해봤을 거 아니겠니? 저거 미적분이요? 미적분 그래프. 아, 네. 그럼 극점을 구해야 될 때가 있거든. 네. 극점? 그럼 극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도함수를 사용할 때 네.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사용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럴 때 뭐냐면 이거를 도함수를 다 가져오진 않고 얘가 제곱이니까 당연히 무슨 수겠니? 양수. 양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쪽의 부호를 가지고 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나는 얘를 이름 짓기를 간이도함수라고 얘기해. 간이도함수. 네. 그러니까 도함수를 그냥 보긴 빡세니까. 그러니까 얘네만 가지고 뭔가를 파악하면 되고 생각보다 얘네 쪽에도 그 부호가 정해진 게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분자만 가지고 볼 건데 그럼 이게 분수식 형태 극점, 분수식 형태. 분수식 형태의 극점. 이거 있죠. 이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y 이퀄 fx분의 무슨 x죠? 이런 게 보통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랬을 때 극점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이거 하면 미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나 얘만 뜯어오면 되잖아.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냐면 자 fx가 있고 gx가 있잖아. 이렇게 쓰고 왼쪽에다 제모를 붙이고요. 네. 각각을 그냥 로피탈 쓰는 것처럼 미분을 할게요.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럼 그 방향을 잘 따라가야 돼. 왜냐면 우리가 부호가 중요하잖아. 그 위에서 밑으로 가는지 아래에서 위로 가는지가 중요하잖아. 극대극소를 따질 때. 그럼 여기서 얘를 그냥 보내면 이거 넘기면 g 프라임 x 곱하기 fx죠. 네. 그 다음에 이쪽은 gx 곱하기 f 프라임 x죠. 돼요? 네. 그럼 얘 넘기면 이거야. 이거 넘기면. 아, 그럼 얘랑 똑같아져. 이게 좀 더 빠르다는 얘기지 말아요. 그래서 그 극점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그대로 있는 거 왼쪽에다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시면 이게 극대극소를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그 분수식 할 때 이거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미분할 거면 y 프라임을 썼을 때 이게 분자고 이게 분모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분자는 분모는 x 제곱 이걸 먼저 쓰시고. 네. 여기는 얘를 먼저 미분할 거 아니겠니? 네. 그럼 얘는 미분하면 0이죠. 네. 혹시 ln 미분은 알아요? x분의 x분의 1, 그죠? 그래서 그냥 ln 미분할 때 ln 미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놈 분의 그놈 미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놈 분의 그놈 미분한 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수 2의 어떤 이 형태 이쪽의 미분은 지수 형태 미분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우선 기억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얘는 그놈분의 그놈 미분한 거 그놈이 얘거든요. 네. 그럼 AX분의 AX를 미분한 건 A잖아. 네. 그럼 그냥 다 날라가고 뭐만 남아요? 네. X분의 1만 남겠죠. 왜냐면은 AX분의 미분하는 거니까 A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A가 사라지면서 X분의 1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분자를 미분하는 건데 분모랑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원래 있던 분모랑 곱해야 돼요. 되니? 원래 있던 분모랑 곱할 거면 x분의 1 곱하기 x니까 1 될 거 아니야. 네. 1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뭐를 미분할 거냐면 여기 있는 얘를 그냥 그 분모를 미분하잖아. 네. 분모 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그냥 여기를 그대로 쓰면 돼요. 왜냐면 네. 이거는 그대로 가고 얘를 미분한 거랑 곱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얘는 1 플러스 ln ax 거아니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사라진다는 거죠. 되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굳이 말하자면 x제곱
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ln ax죠. 되니? 네. 근데 아직은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그 변곡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한 번 더 미분인데 그럼 여기는 y2 프라임. 그러니까 보면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보면 알 텐데 그 뭐냐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저 이계도함수까지는 그러니까 웬만하면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안 가요. 근데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하긴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이것도 제곱하면 x 4제곱이 될 거 아니야. 네. x 4제곱이 되고 분해. 그럼 마찬가지야. 이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럼 마이너스 x분의 1이랑 x제곱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2x고 여기 원래 마이너스인데 또 부호 바꿔야지 마이너스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럼 여기는 이거 미분하면 2x. 원래 있던 건 ln ax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쪽에 있는 얘가 0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쪽 0이. 이때가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뭐 얘는 이렇게 x로 묶어가지고 x로 묶으면 2ln ax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네. 그냥 그 0이라고 쓰고 묶은 거야. 네. 근데 x가 0이면 그 밑에 그 이거 위에 있다 그랬잖아. 네. 근데 0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x 대신에. 왜냐면은 ln인데 로그잖아. 네. 그럼 그 진수 요건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0을 집어넣 ln 0이 안 되잖아. 네. 그럼 0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역을 따졌을 때 0이 필요 없는 거야. 아, 그럼 결국은 얘가 0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ln ax가 2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돼요? 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거 ax가 이거 그 로그식 바꾸는 거 있잖아 지수식으로 네. 밑이 2인 거니까 이렇게 넘기면 2의 2분의 1승일 거 아니야. 네.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이퀄 a분의 루트 2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됐니?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x가 a분의 루트 2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변곡점이 이게 y는 쪽에 있잖아. y는 어디 갔니? y. 이거 위에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다가 쟤를 집어넣은 게 무슨 곡점이니? 변곡점일 거 아니겠니? 네. 그렇죠. x를 집어넣은 그럼 얘는 a분의 루트 2를 대입하니까 그럼 y 값 이퀄 여기다 집어넣으면 a분의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거 분해. 자 이쪽은 1 더하기 a분의 루트 2니까 ln 루트 2잖아. 네. 2분의 1이잖아요. 얘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돼요? 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2 루트 2분의 얘는 3a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되니? 그럼 그게 어디 위에 점이라고 그랬냐면 얘가 y는 그러니까 x, ln ax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는 뭐야? 이쪽에 y가 2 루트 2분의 3a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이퀄 x는 a분의 루트 2였고 그 다음에 ln ax니까 이쪽은 얘가 ax면 ln 루트 2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2가 사라지는 거고 그럼 여기는 넘기니까 3a 제곱이 되고 그게 2가 되는 거지. 돼요? 네. 그럼 a 제곱이 3분의 2가 되면서 a는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되니?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돼요? 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6번은 풀 수 있겠니? 분필 잠깐만 갖고 올 테니까 갖고 올 동안에 한번 풀어보죠. 안 되면 뭐 풀면 되니까 26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네.
저거 좀 그 뭐지? 생각보다는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적분이. 야, 너 근데 이건 알지 않니? 그거 너 넓이 구할 때 네. 그냥 굳이 그래프 안 하고 구하는 방법 내가 그때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충 그래프가 어떻게든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이쪽에 교점을 기준으로 얘가 바뀔 거 아니니? 네. 그럼 굳이 내가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얘를 그래프가 누가 위에고 누가 아래인지 몰라도 네. 그냥 얘를 F라고 두고 얘를 G라고 뒀어. 네. 내가 F 빼기 G를 그냥 썼어. 네. 그러면 이만큼 넓이를 S1이고 이만큼 넓이를 S2라고 하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면 인테그랄 쓰고 A부터 B까지 그럼 당연히 F 빼기 G를 쓰면 뭐가 나올까? S1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 네. 양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쓰고 B부터 C까지 또 F 빼기 G를 그냥 썼어. 그럼 당연히 무슨 수가 나올까? 마이너스 그렇지,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뭘 바꾸면 넓이에요? 그걸 바꾸면 넓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교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거를 가져가면 된다는 거지. 네. 그럼 내가 여기서 26번을 봤을 때 기본은 얘예요. 그러니까 y 이퀄 x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5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y 이퀄 뭐 x 곱하기 뭐 4의 x 플러스 2니까 굳이 말하자면 뭐 2x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림을 솔직히 얘는 괜찮거든요. 네. 얘는 딱히 그리는 게 그렇게 크게 그거 하진 않는데 얘를 그리는데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뭘 해줄게요? 교점을 찾으세요. 생각을 네. 여기 x 똑같은 게 있잖아. 아 그럼 x로 묶으면 2의 x제곱 플러스 5 빼기 2의 2x 플러스 아니에요? 네. 물론 얘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얘를 갖고 봤을 때 이쪽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x제곱 플러스 5랑 2x 플러스 4랑 같을 때의 교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공교롭게도 이거 같이 쓰면 2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 이퀄 0 되는 게 x가 얼마일 때 근이에요? 1 1일 때. 네. 그럼 여기는 x가 0일 때 근이 나오는 거고 이쪽은 x가 뭐일 때 근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1일 때 근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돼요? 네. 그럼 그냥 생각했을 때 인테그랄 쓰고 0부터 어디까지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1까지만 쓰면 돼요. 그럼 아무데나 뭐 위에서 하고 아래서 하고 하시면 돼요. 얘는 x라고 쓰고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5 있죠. 네. 그리고 dx라고 쓰시고 그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쓰고 0부터 1까지라고 쓰고 x 곱하기 2의 2x 플러스 4라고 그냥 쓰세요. 이거 dx라고 써. 그냥 한 줄 생략한 거야. 이거 그냥 두 개를 뺀 건데 어차피 적분할 때 따로따로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한 거야. 네. 여기 그냥 무슨 대값만 씌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값만 씌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 그 양수가 나오면 그냥 쓰면 되고 네. 음수가 나오면 부호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거면 끝난다고요. 그럼 결국은 되게 귀찮은 건데 적분 문제로 바뀌어요. 적분 문제로. 네. 그러면은 봐봐. 둘 다 뭐에 관한 적분이에요? 곱골에 관한 적분. 곱골. 곱골. 자, 그러니까 곱골에 관한 적분에서 그러니까 되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는 그러니까 치환 적분이지. 치환 적분. 치환 적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 적분이 있는 거죠. 혹시 치환 적분이랑 부분 적분 할 줄 아니? 아 아니요, 몰라요. 그럼 알려줄게. 자, 얘는 그래도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곱골이 있을 때는 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야 되니까. 그럼 치환은 뭐냐면 뭔가 곱골, 네모 곱하기 세모라고 보면 이런 거야. 알고 보니,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미분한 게 뭔가 있어야 돼요. 곱골 쪽에서. 서로 미분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서로 미분한 관계. 그럼 생각해봐. 여기는 봤을 때 x제곱 플러스 5라는 걸 미분하면 몇 x가 나오죠? 여기 있어요. 아니 2x잖아? 어떻게 합니까? 써. 이런 만들 수 있죠. 이런 쳐줘. 그냥 뭐 어차피 되게 세세하게 들어가면 또 다른 게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라고 그냥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미분한 관계야. 서로 미분한 관계.
미분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미분. 그다음에 부분적분은 근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연관성 없어요. 연관 x.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x 플러스 4를 미분해봤자 2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 x가 있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치환적분을 하긴 좀 약간 빡센 거고, 그럼 당연히 다른 적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거 중에 되게 대표적인 게 부분적분이라는 거지. 그런 마인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를 보고 이게 만약에 비슷한 형태여서 뭔가 어떻게 다 주물주물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에 해도 상관없는데 얘를 이렇게 봤더니 이쪽은 2차, 이쪽은 1차일 거 아니야. 얘를 한꺼번에 하기 힘들잖아. 따로따로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거고, 여기는 아마 접근 방식이 치환 적분으로 가는 접근이 돼야 되는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부분 적분에 대한 경우로 가야 되는 거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치환 적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랑 부분 적분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어차피 적분이라는 건 뭐의 반대였죠? 미분의 반대거든. 그냥 뭐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너 미분 적분은 아니까 그냥 바로바로 그냥 쭉쭉 할게 그냥. 자, 그럼 치환 적분은 이거라고 보면 돼요. 이쪽은 합성함수 미분의 역과정. 합성함수 미분이라는 게 F 합성 G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내가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GX 곱하기 무슨 프라임 X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복잡하면 치환한다가 기본적인 마인드잖아.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GX를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T라고 치환하는 거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기본적으로 뭐냐면 반대가 적분이거든. 반대가. 그럼 반대가 적분이라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테그랄 쓰고 F 프라임 GX 그다음에 G 프라임 X 라고 쓰고 DX 있죠. 그럼 이게 F 합성 GX, F 이게 적분. 근데 뭐 적분 상수 정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럼 이게 곱골의 형태잖아. 근데 미분한 게 들어있잖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합성함수 역과적인 그럼 GX가 T잖아. 그럼 얘를 보통 쓸 때 수투에서 변화율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럼 얘는 이거를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프라임 X니? G 프라임 X거든요. 그러니까 이 G 프라임 X라는 건 뭐에 관해서 미분했다는 얘기예요? 문자 X에 관해서 미분한 거거든. X에 관해서. 그럼 얘는 근데 문자가 뭐에 관한 문자예요? T잖아. 그럼 얘를 그냥 T 프라임이라고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를 T를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DX라고 해요. 표현이 그래. 그래서 그냥 T를 X에 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분할 때 무슨 X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G 프라임 X라고 쓰고 무슨 X? DX 얘를 넘기는 거지. 그럼 이게 DT가 되는 거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했을 때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돼. 그러니까 G 프라임 X 나오잖아. 근데 어쨌든 X로 미분했던 T를 내주기 위해서 DX라고 쓰는 거고요. 이쪽은 얘를 미분하면 1이잖아. 1을 쓰긴 쓰는데 누구를 미분했던 T를 내기 위해서? T를 미분했던 T를 내기 위해서 얘를 DT라고 쓰는 거야. 1DT 돼요? 근데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DT라는 건 그러니까 DX는 여기 보이니까 있는데 DT를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이게 T에 관한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 맞죠, 그죠? 이거까지 같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치환을 하지 않니? 여긴 얘가 뭘로 바뀔까? T로 바뀌겠지? 그럼 얘가 무슨 프라임 T? F 프라임 T로 바뀌겠죠. 그리고 인테그랄은 계속해서 인테그랄이 될 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 G 프라임 X DX죠. 이거 자체가 무슨 T라고 그랬지? DT죠. 그래서 얘를 DT로 바꾸는 거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출발한 거잖아. 이런 방식이 됐다는 거지.
그럼 얘는 굳이 말하자면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역치환이라고 해서 네. x에서 시작했잖아. 네. t로 바꿨잖아. 네. 다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x.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얘가 무슨 x죠? 아 f 무슨 t죠? T.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t 대신에 다시 바꿔주는 게 뭐라고요? gx잖아. 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 이퀄 이쪽은 f라고 쓰고 gx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c. 그러니까 이게 역치환.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네. 이렇게 이제 얘를 거쳐주면 끝날 거란 얘기야. 되니? 그럼 얘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될지 알까? F 프라임 T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랑 했지만 이쪽은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쓰고 만약에 그러면 a부터 b까지라고 쓰고 이쪽은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 dx 똑같이 있어. 이렇게 딱 돼 있을 때야. 그럼 정적분일 때는 똑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치환적분은 정적분이 훨씬 더 쉽고요. 네. 부분적분은 그냥 부정적분이 훨씬 더 쉬워요. 네. 왜냐면 생각을 해봐. 그럼 당연히 여기서 gx를 뭐라고 치환하겠니? t라고 치환하겠지? 그럼 여기서 이게 인테그랄이 인테그랄인데 네. f 프라임 t로 바뀌긴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g 프라임 x dx가 무슨 t가 될까? tt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tt까지 되게 잘 갔어. 네. 근데 윗끝 아래끝 있죠. 네. 그게 이거 원래는 x에 관한 문자였다가 네. t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잖아. 네. 그럼 t에 관한 어떤 그 윗끝 아래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 네. 그러니까 윗끝 아래끝의 범위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x가 a부터 b까지죠. 네. 그럼 x 대신에 뭘 먼저 대입해봐? a를 대입해. 밑에 있는 거는 똑같이 a를 대입하고 위에 있는 건 똑같이 b를 대입하시면 돼요. 네. 그럼 여기는 이거 a 집어넣으니까 무슨 a가 될까? G. g가 되죠. 얘는 g. 돼요? 네. 그다음 이쪽은 위에 거는 무슨 b야? 되니? 근데 이게 식으로 가니까 GA, GB지. 둘 다 뭘로 나올까? 상수. 숫자 어느 정도 숫자로 나올 거야. 그럼 이게 훨씬 쉽다는 거지. 그냥. 왜냐면 얘는 그냥 이게 F라고 쓰고 GB에서 F라고 쓰고 무슨 A를 빼면 돼요. G. 빼면 돼요. 그냥 이게 끝이야. 역치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말하면. 역치환 아까는 우리가 역치환을 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사실 말하면.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쓰시면 치환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합성함수의 역과정이기 때문에 치환을 한다는 거지.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봐봐. 그럼 여기에 구별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미분한 게 보이면 곡골에서. 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미분한 얘잖아. 네. 그럼 여기서 포커스는 x 제곱 플러스 5라는 걸 뭐라고 치환하겠다는 얘기야? t라고 치환하겠다는 거죠. 되니? 네. 그럼 이거 미분하면 2x dx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이게 무슨 t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돼요? 네. 그럼 여기는 앞에 있는 거는 2분의 1이 되고 이건 어차피 그냥 썼으니까 네. 인테그랄 쓰고 이쪽은 그냥 2x dx 여기 2x dx죠. 네. 이게 무슨 t라고요? dt. 네.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플러스 5가 t라고 했으니까 2의 t승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윗끝 아래끝만 조심하면 돼요. 네. 똑같이 0이라는 순간 0.1점이야. 그냥 망한 거야 그냥. 네.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0 대입하니까 이제 t 이퀄 이거잖아. 네. 0 대입하면 뭐부터? 오. 5부터. 1 집어넣으면 6까지.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야 그럼 혹시 야 이거는 적분할 줄 아니? 이에 T 승이요? 네네네. 아까 A의 X승 내가 아까 그 지수함수 미분은 그대로라 그랬잖아. 네. 근데 애석하게도 얘만 그대로야. 얘는 그대로. 근데 얘는 이게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뭐 어쨌든 생각해 보면 밑을 바꾼다라고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AX가 되는데 얘가 들어가요. 아 근데 원래 저 EX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LN 2잖아. 1이잖아.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굳이 말하자면 그러면 얘는 이게 LNA가 붙잖아. 네. 그럼 적분은 반대 과정이라 그랬죠. 네. 적분은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나눠진 거를 가지고 봐야 이제 이게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여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거 이퀄
2의 t승이 그대로인데 적분은 반대니까 얘는 ln 2로 나눠주는 거죠. 얘를 5부터 6까지라고 쓰고 거기에 이제 2분의 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네. 이해가니? 네. 그럼 64에서 32를 빼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32에다가 2분의 1을 또 곱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숫자는 16만 남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만큼을 적분한 결과는 뭐야? 이만큼을 적분한 결과는 그래서 얘가 자 이쪽은 아까 16만 남았으니까 16 나누기 ln 2다라는 걸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니? 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 정도는 해야 돼. 어차피 뭘 맞출래도.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그죠? 치환해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미분한 게 보이면 치환 조건 하시면 돼요. 곡골에서. 곡골에 미분했어. 근데 이쪽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부분 적분이라고 하죠. 부분 적분. 부분 적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 적분은 이겁니다. 근데 저기 혹시 미분할 때 아니 저 시험적분 할 때 x제곱 플러스 5를 그냥 x제곱 플러스 4로 쓰고 2x 맞춰주면 안 돼요? x제곱 플러스 4로 쓰고 2에 2x요? 어떻게? 그러니까 2분의 1을 안 빼고 그냥 x제곱 플러스 4 써서 2x 맞춰버리면 안 돼요? 응? 원래 이거였지 않았어요? 네. 이걸 x제곱 플러스 4라고 쓰자고? 그래서 여기 2x로 쓰자고? 네. 상관없죠. 똑같잖아 그게. 어차피 똑같아요. 상관없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꼭 내가 하는 게 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편한 거 너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 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적분은 얘는 곱의 미분법 엮어서 그래서 fx 곱하기 gx 얘를 미분하면 한 번씩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되고 그럼 반대로 가면 이게 인테그랄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좀 그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잖니? 그럼 반대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이 말이거든요. 인테그랄 쓰고 여기서 f'x 곱하기 gx라고 쓰고 dx가 되고 그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dx를 가지고 쓴 거 얘가 fx 곱하기 gx라는 거야. 물론 적분 상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있을 건데 그럼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그냥 부분이잖아. 그래서 부분을 적분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가지고 적분하고 이것만 얘만 이 부분만 띄는 거야. 그럼 얘는 인테그랄 쓰고 fx 곱하기 g'x를 딱 썼을 때 이거 dx가 될 거 아니겠니? 그럼 이거 이퀄 fx 곱하기 gx가 되고요. 그다음 이쪽 넘기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dx가 되는 거죠. 이게 부분 적분이에요. 부분만 적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냥 뭐 어쨌든 공식을 외우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했던 게 얘를 u라고 하고 v 프라임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그것도 내가 이따 얘기해 줄 건데 그러니까 이쪽은 우선 먼저 여기는 fx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야. 근데 여기 g 프라임 x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 적분해야 되는 거죠. 되게 유명한 말이죠 이게. 그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여기는 f 프라임이니까 fx에서 미분을 하고요. gx니까 g 프라임 x 적분하니까 미죠. 그 정리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당연히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어차피 미분할 거니까 앞에 오는 함수는 상대적으로 미분하기 편한 게 와야 되고요. 뒤에 오는 함수는 상대적으로 적분하기 편한 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는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로, 다, 3, 지 이런 순서죠. 그러니까 앞에 갈수록 미분하기 편한 거고요. 뒤에 올수록 적분하기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사실 이것도 그냥 사인 코사인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사실 지수함수를 따라갈 수 없어. 이게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네. 그래서 지수함수가 제일 접근하기 쉬운 거고. 네. 다음 삼각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이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그함수는 따로 적분하는 공식이 사실 부분 적분에서 파생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적분하기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얘네보다. 네.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이제 얘는 인테그랄 쓰고 lnx dx 있죠. 이것도 외워야 되거든요. 얘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부분 적분을 해야지 쓸 수 있다 그랬단 말이야. 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lnx를 그냥 쓰는 거 말고 얘를 곱하기 1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 d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로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그대로 적분이니까 lnx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네. 적분하면 x잖아. 네. 곱하면 1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썼을 때 이쪽은 x 곱하기 lnx 마이너스 x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플러스야. 이쪽은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기왕 외우는 거 하나 더 해보자. 인테그랄 ln 쓰고 얘는 x 플러스 k형 그 다음에 곱하기 1 이렇게 요거 dx 얘도 생각보다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대로 적분이니까 ln x 플러스 k 그다음 곱하기 x 이렇게 딱 쓰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 적분이니까 미분 적분 그럼 미분 하시면은 x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이쪽은 적분하니까 x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k 분의 이쪽은 x로 딱 써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요거 dx거든요. 네. 근데 이들은 안 돼요. 이들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이게 분수 형태이긴 하거든요. 그럼 분수 형태의 적분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ln 미분하면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k를 주고 k를 빼요. 네.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이쪽 따로 볼 거니까 그럼 여기는 내가 이게 x 곱하기 ln 쓰고 x 플러스 k가 있는 거는 맞잖아. 그죠? 여기 이거 아, 네. 얘는 이거 맞잖아?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쪽은 1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 분의 k라고 쓰고 이쪽은 이거 dx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아, 네. 돼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적분할 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쓰고요. 근원 분의 근원 미분한 거를 이렇게 적분을 했다라고 보잖아? 그러면은 ln 근원이 돼. ln 근원 플러스 아, 네. 반대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중에 하나야 이거는. 그래서 근원분의 근원 미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면 이게 ln이란 말이야. 네. 그럼 얘도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게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미분하면 1이니까 네. k분만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얘를 적분한 그 결과가 뭐냐? 얘를 적분한 그 결과가 이쪽은 x만 나오는데 앞에는 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k가 있으니까 k배라고 쓰고 ln x 플러스 k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돼요? 잠시만요. 1을 적분하면 x. 아, 그리고 x 플러스 k분의 k를 적분하면 l은 x 플러스 k. 네. 에다가 k를 곱한 거.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는 이거잖아. x 마이너스 x는 따로 쓰고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같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k ln x 플러스 k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같이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ln x를 적분하면 x ln x 마이너스 x 라고 외우시면 되고 근데 x 플러스 k ln을 이거 적분하게 되면 x 플러스 k 곱하기 ln x 플러스 k는 똑같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x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그냥 외워두시면 왜냐면 이건 나와요.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니?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인테그랄 쓰고 0부터 1까지 x 곱하기 2의 2x 플러스 4는 2x가 돼요? 네. 곱볼인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그러니까 로다 3지라 했잖아. 네. 다지 이거. 다음 수수함수 이렇게. 그러면은 요 순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대로 적분이거든. 네. 그대로 적분인데 그러면은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자 아니, 이게 편하겠다. 그럼 2에 2x 플러스 4를 하면 이거 모르죠? 적분하는 거. 이게 더 편하지.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x 곱하기 4라고 쓰고요. 네. x 플러스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미분은 또 1 나오기 때문에 아, 네. 상관이 없어요. 그럼 거기다가 뭐냐면 곱하기 이쪽은 얘는 지수함수 할 때 미분할 때는 ln이 곱해졌잖아. 네. 그다음 적분할 때는 반대니까 나눠진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ln 4분의 1. 돼요? 이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0부터 1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게 그대로 적분이야. 그대로 적분. 마이너스 인테그랄이라고 쓰고 이쪽은 얘는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얘가 아까 우리가 그대로 적분, 미분 적분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분일 때 이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정적분이면 0부터 이렇게 1까지로 쓰면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이게 0부터 1까지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네. 이렇게만 쓰면 돼요. 정적분이면. 됐니? 네. 그러면은 얘는 마찬가지로 미분하면 날아갈 거 아니야 x가. 네. 그럼 얘는 그냥 이게 ln 4분의 1을 여기다 쓰시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의 x 플러스 2승이다. 이거 dx. 네. 됐니? 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사실 1대 0 대입하면 의미가 없어. 날아가니까. 네. 1 대입하면은 이게 4의 3승이니까 ln 4분의 64거든요. 마이너스 여기 ln 4분의 쓰고 얘를 적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적분하고 나니까 그럼 이쪽은 다시 뭐가 되겠니? 이쪽은? 그렇죠. 4x 플러스 2승 그대로 갈 거고 나누기 무슨 사가 되는 거야? ln 4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보면 이쪽은 이놈의 뭐가 될 거냐면 제곱이 될 거고 여기 올라오는 건 4의 x 플러스 2승이 되고 이쪽을 0부터 1까지 가죠.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는 계산 좀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 그럼 얘가 이쪽은 이미 나온 거고 얘를 봤을 때 이쪽은 뭐냐면 ln 4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 분해 4의 3승 마이너스 4의 제곱이잖아. 64에서 16을 빼면 얼마죠? 48인가? 이렇게 되죠. 됐니? 그러면 야 이게 ln 2에다가 2의 제곱이니까 2 ln 2 아니야? 네. 그러면은 4 곱하기 ln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4 곱하기 ln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랑 얘랑 약분하면 이쪽은 12가 나오겠다. 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ln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 이렇게 하면 이쪽에는 32가 됩니다.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그러니까 계산은 어쩔 수 없어. 복잡하는 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는 얘가 뭐냐면 아까 ln 2분의 이쪽은 32가 하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얘는 플러스가 되고 ln 2의 제곱 분의 이쪽이 뭐냐면 여기는 10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그래서 얘는 ln 2의 제곱 얘는 12에서 이쪽은 16에서 3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ln 2분의 16이 됩니다. 돼요? 그 정답이 3번. 그래서 요 문제는 그래도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걸려도. 왜냐면 적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문제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얘를 가지고 보는 형태가 부분 적분도 해야 되고 시원 적분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는 방식은
곱골의 형태에서 곱골의 형태에서 얘가 미분한 것과 연관성이 있어. 미분과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얘는 두 번째는 아예 미분한 것과 연관성이 없을 것인가? 아예 관계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한 거랑 연관성이 있으면 치환적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미분한 거랑 연관성이 없으면 구분적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되는 거지. 됐니?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27번을 하고요. 29번도 할까 했는데 그냥 29번은 우선은 보류하고 다른 것도 이제 27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27번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그냥 네. 그 정도는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좀 뭘 할 때 좀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한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하세요. 네.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같이 할게요. 네.